자, 오늘 우리가 배울 파트는 경우의 수입니다. 우리 경우의 수라는 건 결국에는 사건이 발생하는 가짓수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침에 너네들이 눈을 떴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거 뭐야? 학교를 간다랑 학교를 가지 않는다 두 가지가 있지.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해. 그럼 그 선택을 하면 나머지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 그것들을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가짓수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의 수라는 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쪼개서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합사건이라고 부르는 합에 대해서 발생하는 사건.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곱사건이라고 부르는 곱으로 나타내는 사건.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합사건이라는 예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왜냐면은 이 합사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동시간 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어떤 거에 대한 선택을 했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간다라는 선택지를 했지. 그럼 우리 학교를 안 갈 수 있어? 내가 학교를 안 가는 게 동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가? 발생할 수 없잖아. 이런 거를 우리가 합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즉 어떠한 선택에 의해서 다른 선택이 불가능해지는 거를 우리가 합사건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그러면 곱사건이라는 건 무엇이느냐? 이 합사건이 여러 가지가 연속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요. B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얘가 연속된 시간 내에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학교를 간다랑 학교를 가지 않는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학교를 갔다가 이제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 됐다고 해보자. 그럼 이제 우리는 또 뭘 선택할 수 있어? 학원에 간다랑 학원에 가지 않는다를 선택할 수 있겠지. 맞아? 자, A라고 하는 내용에서 봤을 땐 간다랑 가지 않는다. 다른 선택이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걸 선택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사건이야. B라는 것도 어때? 학원을 간다랑 가지 않는다. 합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시간적인 연속성에 놓여 있지. 무슨 말이야? 내가 학교를 간다라는 선택지라 학원을 간다가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학교를 간다라는 선택지라 학원을 가지 않는다가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맞아? 이런 것처럼 어떠한 선택에 의해서 나머지 선택들이 제약되는 거를 우리가 합사건이라고 부르게 되고, 어떠한 선택을 했어? 그럼 그 선택이 다음 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우리가 곱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합사건과 곱사건에 대한 정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442번 문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봤을 때 어떤 말이 주어져 있냐면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4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어. 그럼 기본적으로 얘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어떠한 수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 얘가 의미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맞아? 그러면 어때? 우리 4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는 무슨 말이야?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내가 문제가 있어.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세줄 때 내가 4의 배수, 예를 들어 뭐가 있니? 4, 8, 12, 16, 20 막 이렇게 세주는 게 있을 거고, 5의 배수를 세줄 때도 우리가 5, 10, 15, 20, 25 막 이렇게 세줄 거란 말이야. 근데 어때? 내가 4의 배수의 개수를 따로 세주고 5의 배수를 따로 세줘서 더해주려고 해서 보니까 어때? 20이라는 놈이랑 20이라는 놈이 겹쳐. 그럼 내가 어떠한 요소를 두 번 세줄 수도 있겠네? 그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겹치는 요소를 빼주는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1번 우리 4의 배수를 먼저 한번 구해보자. 자, 우리 4의 배수의 개수만 바로 얘기를 해볼 겁니다. 4의 배수는 개수 몇 개야? 1부터 100까지 들어있는 거
100을 25로 나누었을 때의 목이니까, 미안해. 100을 4로 나누었을 때의 목이니까 몇 개? 25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그대로 우리는 5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야? 그러면은 20개라고 인지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리고 어때? 우린 4랑 5의 뭐야? 공배수가 겹쳐서 세질 건데 우리는 최소 공배수가 20인 걸 알고 있으니까 20의 배수는 몇 개라고 할 수 있다? 5개라고 인지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4 또는 5의 배수는 최종적으로 몇 개라고 할 수 있어? 4의 배수랑 5의 배수의 개수의 합에다가 우리가 20의 배수의 개수를 한 번은 빼주는 거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된다? 40개가 되더라. 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지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를 왜 우리가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4의 배수를 골랐어. 근데 그 4의 배수를 고른 순간에 5의 배수를 고르는 건 불가능하다는 전제인 거야. 물론 예외적인 걸로 공배수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해됐지? 내가 어떠한 숫자를 골랐을 때 그 외의 경우는 따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444번 한번 가보자. 자,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1부터 72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2개의 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에서 내가 어때? 한 개의 공을 뽑았어. 근데 그 공이 72와 서로 소인 게 궁금하다고 해. 맞아? 자, 우리 72랑 서로 소인 게 무슨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1을 제외하고는 뭐가 없는 거야? 공약수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 그러면 난 공약수가 없다는 말에서 어떤 것도 얘기해 줄 거냐면 소인수의 공통분모가 부분이라고 할게. 부분이 없는 거다 라고까지 우리는 넘겨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인수의 공통부분이 없다. 오케이. 그러면 72의 소인수. 72의 소인수 뭐랑 뭐야? 2와 3이잖아. 맞아? 그러면 우리는 2랑 3을 소인수로 가지지 않는 숫자들이 서로 소인 거야. 맞아? 근데 우리 2랑 3을 서로 소인수로 갖지 않는 얘들 찾는 거 어려워. 왜? 2랑 3을 소인수로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봐야 돼. 어떻게? 2랑 3을 소인수로 가지나? 안 가지지. 2 가지네. 3 가지네. 4 가지네. 5 안 가지네. 내가 하나하나 세워볼 수밖에 없어. 어떻게 가정했을 때 2랑 3을 소인수로 가지지 않는 수를 찾으려고 할 때는. 맞아?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그럼 나는 2와 3을 소인수로 찾는 애들을 찾아 세워줘야겠다. 그래서 2랑 3을 소인수로 가지는 얘들을 세워줘서 개로 72를 빼주겠다 라는 전제를 가져가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 2와 3을 소인수로 가지는 얘들을 볼 거야. 한마디로 뭐야? 2의 배수를 세주겠다는 거고 또 뭐야? 3의 배수를 세주겠다는 거지. 근데 2랑 3은 뭐가 있어? 공배수가 존재하잖아. 한마디로 최소 공배수인 6의 배수의 개수까지 우리가 세주겠다는 거야. 맞아? 그럼 민재 2의 배수 개수 몇 개야? 36개. 3의 배수는 몇 개야? 24개. 6의 배수는 몇 개야? 12개. 여기까지 맞아?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 뭐랑 찾을 수 있어? 72와 서로소가 아닌 수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거지. 맞아? 72와 서로소가 아닌 거의 개수는 몇인데? 36 더하기 24 마이너스 12 최종적으로 몇 개야? 48개가 72와 서로소가 아닌 수의 개수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서로소인 거는 개수가 뭐겠어? 서로소가 아닌 거의 반대가 서로소일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 개수 72개에다가 서로소가 아닌 수 48을 빼주게 되면은 몇이야, 민재? 마무리까지? 24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해주는 문제였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다음
1446번 문제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너네가 이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를 얘기해 줍니다. 일단 미리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많이 쪼개 주셔야 됩니다. 얘가 그 사건을 제일 많이 얘기해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꼭 한번 잡아주세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머니가 있어. 하나에는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들어있고 하나는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들어있어. 근데 내가 각 주머니에서 카드를 한 장씩 꺼낼 건데 그 꺼낸 두 카드의 숫자의 합이 9 이상이거나 소수인 경우가 궁금한 거야. 여기까지 맞아?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두 수의 합이라고 했잖아. 최소값 몇이겠어? 2겠지. 최대값 몇이야? 12라는 숫자까지. 우리가 1부터 12까지의 숫자가 쫘르륵 나타나게 될 거야. 맞아?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뭐가 궁금해? 9 이상이거나 소수인 게 궁금한 거지. 맞아? 그러면 우리 9 이상인 거 먼저 한번 얘기해보자. 자, 우리 9 이상인 수, 결과값 뭐가 나올 수 있어? 9, 10, 11, 12가 나타날 수 있어. 맞아? 다음, 소수인 것. 소수인 것은 뭐가 나타날 수 있어? 2, 3, 5, 7, 11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여기까지 맞아?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보이네. 뭐가 있어? 9 이상인 수와 소수인 것의 11이 겹쳐. 맞아? 그럼 우리 둘 다 세주면 안 되겠지?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세줘야 된다 라고 인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9 이상인 수에서의 11만 세워주겠다 인지를 해줄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보시죠. 자, 그럼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주머니에서 나오는 수를 X라고 할 거고 두 번째 주머니에서 나오는 수를 Y라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맞춰진 순서쌍을 우리가 X, Y다 라고 표기를 한번 해줄게. 맞아? 그랬을 때 내가 궁금한 건 뭐야? X랑 Y를 더했을 때 뭐가 나오는 경우? 9가 나오는 경우, 10이 나오는 경우, 11이 나오는 경우, 12가 나오는 경우가 현재 궁금한 거야. 여기까지 맞아? 자, 그럼 우리 9가 나오는 경우부터 한번 가보자. 가장 큰 수부터 시작을 해보면 우리는 뭐가 가능해? 7,2라는 얘가 가능할 거야. 맞아? 또 뭐도 가능하겠어? 6,3도 가능하겠지. 얘가 쭈르륵 가다가 뭐까지 가능한 거야? 4,5까지 가능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지? 자, 그럼 수민 10이 나오는 경우는 몇 컴마 몇이야? 7부터 시작해줘. 그리고 또 그리고 5,5까지. 맞아? 다음 11은 그리고 없지. 12는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어때? 내가 9 이상인 자연수가 나오는 경우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지. 맞아? 즉 우리가 이 1개, 2개, 3개, 4개 다 합하면 총 몇 개야? 1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괜찮아? 자, 그럼 두 번째 요소, 이번엔 소수인 걸 한번 봐볼게. 대신 소수 2대에 뭘 제외한 거야? 11을 제외한 소수 2, 3, 5, 7 요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얘는 빠르게 볼게. x, y 가능한 거 뭐야? 1,1이라는 요소가 가능해. 3이 나오는 건 뭐가 가능해? 1,2라는 친구랑 2,1이 가능한 거고 5라고 하는 친구는 1,4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까지 4,1까지 가능할 거고 7이 나오는 거 뭐부터 가능해? 2,5부터 해가지고 6,1까지 가능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결국에 몇 개야? 2가 나오는 거 1개, 3이 나오는 거 2개, 5가 나오는 거 4개, 7이 나오는 거 5개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다 합하면 몇이야? 12개인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어때? 우리는 9 이상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졌고
소수가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줬어.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야? 10하고 11을 더해준 거 2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괜찮아?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해주는 거야? 싹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웬만하면 우리는 경우의 수는 어려운 문제로 가면 갈수록 케이스를 조금 더 세부하게 쪼개는 문제로 발전이 되지 케이스를 없애는 식으로 발전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쪼개는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1448번 문제. 자, 별표 2개, 아니 3개. 자, 얘한테 왜 별표를 치라고 하느냐? 얘가 방금 전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합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그 합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떠한 거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그 이외의 선택지를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게 되면은 우리가 합사건으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쪼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결국에. 맞아. 얘도 마찬가지야. 문제를 한번 읽어보니까 총 우리 장미가 8개, 카네이션이 6개, 백합이 8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한 송이를 골라가지고 내가 꽃병 A에다가 넣는 거야. 맞아. 그리고 이 꽃과 다른 종류의 꽃들 중에서 꽃병 B에 9송이를 골라서 채워 넣는 경우의 수가 궁금하다고 해. 맞아.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꽃병 A에다가 넣는 꽃의 개수는 한 송이밖에 없거든. 그럼 내가 얘를 넣었을 때 장미를 넣거나 카네이션을 넣거나 백합을 넣거나 이거 말고 선택지가 없어. 맞아? 내가 A라고 하는 꽃병에다가 장미를 넣었어. 그럼 우리 A라는 꽃병에 카네이션이나 백합 넣을 수 있어? 없어? 넣을 수가 없지. 그렇게 되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야. 왜? 그 이외의 선택지가 불가능하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내가 B라는 꽃병에다가 넣어줄 거야. 뭐를? B라는 꽃병에다가는 카네이션이라는 친구랑 백합이라는 친구를 넣어가지고 총 몇 송이를 만들어줄 거야? 9송이를 만들어줄 거야. 맞아? 근데 우리 카네이션이 몇 송이래? 6송이. 백합이 몇 송이래? 8송이로 주어져 있어. 얘네들을 합쳤을 때 9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야. 맞아? 그럼 한번 봐보자. 우리 카네이션을 한 송이 넣었어. 백합 몇 송이 줘야 돼? 8송이를 줘야 되지. 맞아? 카네이션 2송이면 백합이 몇 송이야? 7송이야. 얘가 쭉 진행이 되다 보면은 내가 카네이션을 몇 송이 넣었을 때 최대 6송이를 넣었을 때 백합을 3송이 넣을 수 있다. 맞아? 우리가 A한테 장미를 넣었을 때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나타나게 된 거야?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게 된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도 확인을 해야겠지? 이번에는 A라고 하는 꽃병에다가 내가 무엇을 넣었을 때 카네이션을 넣은 걸로 고정을 시켜본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B라는 꽃병에 넣을 수 있는 꽃은 장미라고 하는 친구랑 백합이라고 하는 친구 2개를 합쳐가지고 9송이를 넣을 수 있을 건데 얘는 어때? 장미도 8개, 백합도 8개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송이 넣었을 때 8개부터 시작해서 8송이 넣고 한 송이 넣는 경우의 수까지 총 몇 가지가 나타나게 된다?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겠지.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마지막 거 한번 확인을 해보자. 마지막은 A라고 하는 친구한테 우리가 백합이라는 꽃을 넣었을 때를 예시로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그럼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B라는 꽃병에는 누굴 넣어야 돼? 장미라는 친구랑 카네이션이라는 친구를 합쳐서 9송이를 넣어야 돼. 맞아? 근데 되게 중요한 정보가 있어. 우리 장미가 몇 송이야? 8송이. 카네이션이 몇 송이야? 6송이야. 근데 이 경우가 뭐랑 똑같아? 카네이션 6송이, 백합이 8개 있던 경우의 수랑 내용이 동일한 거지. 맞아? 그렇게 되면 이 상황에서 경우의 수는 몇 개로 나타나게 된다? 6가지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린 최종적인 경우의 수 합이 몇 개라고 마무리할 수 있는 거야?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는구나.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됐어? 자, 요 내용 중요하니까 필기 좀 같이 하자. 알겠지? 이거 필기 좀 같이 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있으니까 말씀 좀 더 들어봅시다. 자, 일단 쓰면서 들어. 우리가 지금은 장미가 8개, 카네이션이 6개, 백합이 8개라고 보고 있었어. 즉, 카네이션만 개수가 다르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밖에 쪼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이 6가지와 6가지로 동일하게 경우의 수가 나온 걸 보니까 어때? 실제 경우의 수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6개랑 8개, 6개랑 8개로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같으니까 값이 같았어. 나오는 경우의 수가 같았어. 이해됐어? 그렇다는 거는 만약 장미가 8개, 카네이션도 8개, 백합도 8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주면은 문제풀이 방법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장미랑 카네이션이랑 백합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 3개. 알겠지? 그 다음에 남은 2개를 9개를 맞춰주는 경우의 수 8개.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몇 개다? 24개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돼. 나중에 가면은. 알겠지? 요거 조금 명확하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1449번 문제를 한번 봐볼 겁니다. 여기에서도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 여기는 언제든지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알아야 돼. 어떤 단어냐? 서로 다른이라는 단어. 오케이? 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왜 중요한가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건 다른 말로는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야. 우리가 완전히 똑같이 생긴 2개는 구별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똑같이 생긴 거한테 표면에다 내가 1이라는 숫자를 2랑 숫자 1과 2를 썼어. 그러면 어때? 이제부터 내가 1번 공, 2번 공 구별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리고 구별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얘기가 나타나는 거냐? 구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순서가 존재한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순서가 존재한다는 게 왜 중요한데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중에서 하나를 X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를 Y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어.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왜 순서가 또 중요하냐고. 첫 번째 거, 제일 앞에 있는 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1, 2, 3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얘기를 해보자. 내가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어. 근데 나오는 눈의 합이 5의 배수였으면 좋겠대. 맞아? 자, 생각을 해보자. 내가 주사위 2개를 합쳤어. 그럼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어디서부터 어디야? 2부터 시작해가지고 12까지 눈의 합이 나올 수 있어. 맞아? 근데 그 중에 내가 궁금한 거 5의 배수 뭐랑 뭐만 가능하겠어? 5랑 10에 대해서 보고 싶다는 거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쪼개보자. 자, 주사위 중에서 하나를 X, 다른 하나를 Y라고 할 거야. 이랬을 때 내가 X랑 Y 나온 눈의 수의 합이 몇이어야 돼? 5가 나오는 경우가 궁금한 거고 또 뭐가 궁금한 거야? 10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2가지가 궁금한 거야. 맞아? 자, 그럼 한번 세보자. 동일해. 우리 여기에 나오는 수는 x, y라고 하는 순서상으로 표현을 해줄 건데 우리 합이 5가 나오려면 어때야 돼? 1,4가, 2,3이, 3,2가, 4,1이 총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야?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민재 10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순서상이 어떻게 나와? 4,6 또 5,5 또 6,4 몇 가지의 경우의 수? 3가지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개인 거야? 4개랑 3개를 더한 7개다. 왜? 우리가 주사위 합이 5가 나온 순간과 10이 나온 순간이 공존할 수 있어? 불가능해. 5가 나왔으면 5지 10일 리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사건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문제였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우리 이렇게 조금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자. 우리 1454번 문제 한번 가볼게. 자, 얘도 이번에는 그렇게 막 뭐가 또 추가된 건 아니고 또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어? 서로 다른 주사위 몇 개? 3개라고 주어져 있지. 동일해. 그 주사위를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 X, Y, Z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X라는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를 X라고 할 거고 나머지 Y, Z 똑같이 얘기를 하겠지? 근데 그 눈의 수의 합이 몇이었으면 좋겠대? 6이 되는 게 궁금하대. 맞아? 문제가 의미하는 게 뭐인 거야? X랑 Y랑 Z를 더했을 때 6이 되는 게 궁금해. 맞아?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나는 어떻게 얘기했으면 좋겠냐? 너네 지금 처음 배우는 거잖아. 처음 배운다 가정을 하자. 그러면은 문자를 고정해. 하나의 숫자가 고정되는 순간부터 나머지 것들을 찾는 게 더 쉬워져. 왜? 너네 순서상 3개 찾는 거 좀 어색하잖아. 2개 찾는 게 훨씬 쉽잖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야. 만약 X가 1이 나왔어. 그럼 수민아, Y랑 Z의 합은 몇이어야 돼? 5여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가능한 Y랑 Z의 순서상 뭐부터 뭐까지야? 1,4부터 해서 4,1까지 몇 개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맞아? 자, 다음 계속 수민이가 해줘요. 이번에 X가 2가 나왔어. 그럼 당연한 말이지 Y랑 Z의 합은 몇이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되지. 그럼 몇 컴마 몇? 1,3부터 3,1까지 경우의 수가 몇 개야? 3개인 거지. 맞아? 다음 X가 3일 때는 그지? 우리는 Y랑 Z의 합이 몇이어야 돼? 3이어야 돼. 그럼 얘는 어때? 1,2랑 2,1이라고 하는 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타날 거고 또 빠르게 얘기해볼까? 우리 X가 4일 때 볼 거 아니야? X가 4일 때 경우의 수 몇 가지겠어? 1가지겠지. 맞아. 왜? 4, 3, 2, 1 줄어들 거니까. X가 5일 때는 0가지. X가 6일 때도 0개라고. 맞아. 그럼 우리 최종적인 경우의 수의 합을 몇이라고 할 수 있다? 10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해했어? 이것도 왜 합사건으로 처리가 된 거야? 내가 X한테 1을 대입을 했어. 근데 2를 대입할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했을 때 나머지 요소들을 또 동일하게 선택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합사건으로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요렇게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은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1456번 문제를 한번 가보자. 자, 방정식 x 플러스 2y 더하기 3z라는 친구가 10을 만족하는 뭐야? 의미 아닌 정수 xyz라고 했어. 얘는 어때? 0을 포함하고 있고 자연수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친구가 의미 아닌 정수지. 맞아? 근데 내가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10이 됐으면 좋겠대. 맞아? 그럼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해? 하나의 문자를 고정시켜주는 거야. 근데 아까는 개수들이 다 똑같았지. x, y, z로. 근데 얘네들은 개수들이 다 다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수가 제일 큰 놈을 고정시키는 거야. 알겠지? 기본적으로 개수가 제일 큰 친구를 고정을 시켜주자. 그럼 민재 얘 같은 경우에 누굴 고정시키는 거야? 그치? Z를 고정시키는 거야. 3Z가 아니라 Z. 알겠지? 자, 그럼 우리 제일 처음 Z가 몇일 때부터 가야 돼? 0일 때로 가야겠지. 자, Z가 0이니까 우리 X 플러스 2Y가 몇이야? 10이지. 자, 그러면 가능한 거. 또 X랑 Y 중에 뭘 먼저 고정시켜야겠어? Y가 먼저야. 그럼 내가 Y한테 0을 넣었을 때 X는 몇이야? 10이지. 2를 넣으면은 8이지. 맞아? 얘가 쭉 가다가 뭐까지? 5를 넣었을 때 0이 잠깐만 미안해. 1을 넣었을 때 8이지. 미안해요. 그 다음에 5를 넣었을 때 0까지 나타나게 될 거야. 맞아? 경우의 수가 총 몇 개인 거야? 10개야? 11개야? 18 0, 1, 2, 3, 4, 5 몇 개야? 6개인 거지. 이해했어? 내가 어떠한 값에다가 넣어줬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해됐죠? 수민도 알겠지? 자, 다음 Z한테 1 넣어봐. Z가 1이야. 그럼 X 플러스 2Y는 몇인데? 7이야.
맞아? 얘도 마찬가지겠지. y한테 뭐 넣을 거야? 0. x가 몇이야? 7이지. 1이면 5지. 얘가 쭉 가다가 뭐까지 있겠어? 3 넣었을 때 1인 것까지 있겠지. 경우의 수가 몇 개야? 4개인 거야. 오케이? 자, 다음 z가 몇일 때? 2일 때. x 플러스 2y는 몇이야? 4지. 맞아? 얘는 뭐부터? 0부터. 맞아? 뭐까지 가능하겠어? 2까지. 경우의 수가 몇 개야? 3개야. 맞아? 이제 x 값은 얘기도 안 해도 되는 거지. 이제 슬슬.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다음. z가 몇일 때? 3일 때. x 플러스 2y는 몇입니까? 1이죠. 그럼 얘는 가능한 거 뭐밖에 없어? 0.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해됐어? 자, z가 4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 최종적인 경우의 수 몇 개라고 할 수 있다? 14개로 마무리 지어줄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잘 잡아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우리 1463번으로 넘어갈 거야. 근데 이 1463번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별표 2개 정도 쳐주시고요. 제가 풀 때 조금 같이 고민하고 필기하면서 좀 넘어갑시다. 자, 내가 1, 2, 3, 4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i번째 숫자를 ai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내가 a1-1, a2-2, a3-3, a4-4를 곱해줬더니만 0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0이 아니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얘기할 때 얘가 0이면은 얘 0이겠지. 그럼 무슨 말이야? 얘는 0이 아니야. 얘도 0이 아니겠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닐 거야. 맞아?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첫 번째 자리에는 1이 오면 안 돼. 두 번째 자리에는 2가 오면 안 돼. 세 번째 자리에는 3이 오면 안 되고 네 번째 자리에는 4가 오면 안 돼. 맞아? 동일한 순서에 동일한 숫자가 오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를 풀 때 우리 슬프지만 수영도라고 하는 귀찮은 걸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얘기 한번 해보시죠. A1, A2, A3, A4 이 4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수민아, A1에 올 수 있는 숫자 뭐 있어? 2, 또 3, 또 4까지. 여기까지 맞아?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해야 돼. 자, 그럼 A1에 2가 왔습니다. 자, 그럼 A2에는 누가 올 수 있어요? 1, 3, 4까지. 여기까지 맞나? 자, 그러면 이제 A2에 1이 왔어. 우리가 지금 사용한 거 뭐랑 뭐 썼어? 1가 있었죠? 맞아? 그럼 A3에 누가 와야 돼? 자연스럽게 4가 올 수밖에 없고 A4에는 3이 올 수밖에 없다로 하나가 이어지는 거야. 맞아? 이번에 A2에 3이 왔어. 지금 내가 뭘 썼어? 2랑 3 썼지? 숫자 뭐랑 뭐 남았어? 1과 4 남았어. 근데 4가 4 있는 자리에 오면 안 되니까 얘는 1과 4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맞나요? 자, 다음. 이번에는 2랑 4 썼어. 남은 거 뭐야? 1과 3 썼는데 3이 3자리에 오면 안 되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1과 3이라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이해했을까? 괜찮지? 자, 그럼 민재야. 이번에 A1에 3을 썼어. 그럼 A2에 올 수 있는 숫자 뭐야? 1, 4.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이번에는 1이 왔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지금 뭐랑 못 썼어? 1과 3 썼지? 남은 거 누구야? 2랑 4지? 근데 4가 4자리에 오면 안 되니까 4랑 2밖에 안 되는 거야. 맞아? 이번엔 누구로 갈까? 4로 가봐야겠지? 오케이? 자, 4로 가니까 안 쓴 거 누구랑 누구야? 1과 2야. 근데 1과 2는 어디 가도 상관없으니까 1과 2로 연결이 되는 경우 또 누구야? 2랑 1로 연결이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어때? 내가 4라는 친구 A1한테 4를 넣었을 때 누구랑 똑같겠어? 3을 넣은 거랑 동일한 모양이 나타날 거야. 완전 동일하진 않아도 비슷한 모양이 나타나겠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종적인 경우의 수를 몇 개? 3개, 3개. 여기에서도 나올 거 3개. 총 몇 개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 9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수영도 그리는 거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인지한 거야?
네 개야. 네 개가 있는데 그 네 개를 각자 다른 얘들한테 다 동일한 걸 받지 않게 하는 경우의 수가 9개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요거 기억한 상태로 우리 1465번 가보자. 자, Y대 학생부 종합수시에 지원한 5명의 수험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의 자소서를 하는데 모아놓고서 면접을 보고 나서 알아서 가져가라고 했대. 그치? 근데 몇 명만, 한 명만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가져간 거야. 맞아? 얘는 팁을 주려고 한 거야. 자, 한 명이 자기 자소서를 가져갔어. 맞아? 그럼 예를 들어 A가 가져갔다 라고 해보자. A가 자기 자소서를 가져간 거야. 그러면 우리 B, C, D, E가 자소서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자기 거. 못 가져가잖아. 그러면 내가 이미 가져간 얘를 A라고 결정한 순간부터 다른 선택지가 없어진 거지. 오케이, 합사건으로 봐줘야겠다. 근데 A를 선택해도 B를 선택해도 C를 선택해도 D를 선택해도 E를 선택해도 경우의 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자소서를 가져가는 한 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5개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리고 예를 들어 E가 자신의 자소서를 가져갔다고 쳐봐. 그럼 우리 A, B, C, D 4명이 다른 놈의 자소서를 가져가야 돼. 맞아? 근데 이거 우리 방금 봤지? 방금 봤잖아? 4개가 다른 숫자 가져가는 경우의 수 몇 개였어? 9개였지.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우린 최종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다? 5, 9, 45로 마무리 지어줘도 된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민이도? 이제 이해된 거지? 우린 요렇게 해가지고 합사건에 대한 걸 마무리할 겁니다. 사실 얘 내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한 거야? 합사건이 아니라 곱사건으로 풀었어. 왜? 합사건을 고정시켜주는 경우의 수가 다 똑같다 보니까 얘를 마지막에 곱으로 처리해도 되는구나. 다른 말로는 이거야. 합사건. 9라는 경우의 수가 5번 나오네. 9를 5번 더해야 되네. 9 곱하기 5라고 얘기하는 게 곱사건이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이걸 방금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 1471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방금 전에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 상의만 한번 선택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 내가 상의를 선택할 거야. 4종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어. 근데 그 또 다른 한 개 내가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는 거야? 일단 불가능하다고 전제해서 깔아놨잖아. 맞아? 그리고 어때? 바지라고 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거 하나를 이미 입었는데 다른 하나를 겹쳐 입을 수 있어? 불가능한 거야. 신발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맞아? 근데 어때? 내가 상의를 선택한 다음에 바지를 선택하고 바지를 선택한 다음에 신발을 선택하고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란 말이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상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4가지, 바지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3가지, 신발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2가지가 연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곱사건으로 처리를 해준다.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타난다? 24개가 나타난다. 얘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괜찮지?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어려워지면은 이런 말이 붙습니다. 147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말인지 한번 일단 문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표와 같이 트로트, 랩, 힙합, 댄스 4개의 분야에서 총 22개의 오디션이 존재를 한대요. 근데 어떤 가수 지망생이 밑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3개의 오디션에 지원할 거야. 맞아? 일단 가조건, 각 분야의 댄스, 각 분야에서는 반드시 일단 하나에 대해만 지원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뭐야? 내가 트로트를 2개 오디션 지원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는 거야. 맞아? 그리고 다음 조건에 별표 하나만 쳐주자. 자, 댄스 오디션은 뭐 한대? 반드시 지원한대. 얘는 때려 죽어도 한다는 거야. 무조건 댄스는 미안해, 맞네. 무조건 댄스는 지원을 한대.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댄스를 선택을 하는 거를 전제로 까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내가 원래 3개의 오디션을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댄스를 이미 지원을 했어. 내가 몇 개의 오디션을 더 지원해야 돼? 2개의 오디션을 더 지원을 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린 2가지로 쪼갭니다.
1번. 댄스 지원하는 경우의 수. 자, 내가 댄스 오디션 몇 개야? 5개 있지. 그래서 내가 댄스 오디션에 지원하는 경우의 수가 5가지야. 맞아? 두 번째는 어떤 걸로 가는 거야? 트로트, 또 랩, 또 힙합 중에서 2개 지원.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트로트랑 같이 할 수 있는 거 누구야? 트로트랑 랩을 같이 할 수도 있지. 또 트로트랑 누굴 같이 할 수도 있어? 힙합을 같이 할 수도 있지. 또 내가 랩이라고 하는 친구랑 힙합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자, 그럼 수민아, 트로트랑 랩을 지원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 트로트 몇 개? 랩은 몇 개? 6개. 총 몇 개야? 42개라고. 맞아? 그럼 트로트랑 힙합은 몇 개야? 그치, 28개. 랩이랑 힙합은 몇 개겠어? 24개라는 거야. 맞아? 그럼 우리 다 이거는 다 합해줘야겠지. 합사건 처리해주면 몇 나와? 94인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근데 내가 방금 어떻게 가정했어? 댄스를 선택한 다음에 트로트, 랩, 힙합을 선택을 해준 거지. 즉 연속적인 사건으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최종적으로 5 곱하기 94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민지야, 5 곱하기 94 몇일까? 470. 그치. 요렇게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요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 겁니다. 자, 1477번. 얘가 생각보다 되게 쉬워. 자, 잘 생각해봐. 우리 원래 이거 그냥 생으로 전개한다고 한번 쳐볼까? 우리 전개하려면 어떤 법칙을 이용하지?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주지. 맞아?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 내가 2개의 항을 곱해주기 때문에 이 x라고 하는 항을 이 옆에 있는 a, b, c, d 몇 개의 항에 4개의 항에다가 하나씩 공평하게 곱해주는 게 전개란 말이야. 맞아? 또 어때? 이 y라고 하는 친구를 a, b, c, d 4개한테 공평하게 분배해주는 게 전개잖아. 맞아? 그럼 어때? 내가 x를 분배하는 경우의 수 4가지, y를 분배하는 4가지. 원래 이렇게 해서 8가지라고 풀었어야 돼. 맞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규칙성을 좀 더 잡아서 가보자고. 어떻게 한 거야? x 플러스 y 항이 몇 개네? 2개네. a, b, c, d 항이 몇 개야? 4개네. 오케이. 2 곱하기 4, 8이라고 해석을 해줘야겠다. 인 거야. 맞아?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내가 했어. 뭐라고 했어? x 플러스 y에 대해서 어떤 게, 뭐가 4개라고 했어? 문자가 4개라고 했어? 아니야. 뭐가 4개야? 아, 미안해. 뭐가 2개야? 항이 2개라고 했어. 항. 맞아? 항은 뭔데? 덧셈으로.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항이라고 불러. 맞아? 요 옆에 있는 얘도 항이 몇 개인 거야? 4개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요거 기억한 상태로 우리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봐보자. 우리 숨이 살짝 추워? 조금? 아이, 꺼버리자 지금. 좀 더워지면 다시 킬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때 이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봐볼 거야. 자, a-b의 세제곱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을 전개할 거거든. 맞지? 근데 어때? 우리 a-b 항이 몇 개야? 2개지. 근데 그게 몇 승이야? 세제곱이야. 얘는 내가 함부로 그냥 볼 수 없겠다. 왜? 내가 세제곱했을 때 항이 몇 개가 될 줄 알고. 얘도 마찬가지지. 내가 제곱했을 때 항이 몇 개가 될 줄 알고. 그치? 자, 그러면은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우리 a-b의 세제곱 전개할 수 있어, 없어? 전개할 수 있어, 없어? 전개할 수 있어. 그럼 뭐라고 나와? 말로만 해봐. 마이너스 3. a 세제곱 마이너스 3 a제곱이 더하기 3 a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아니야? 마이너스 b 세제곱인 거지.
맞아? 자,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얘를 세제곱으로 전개했더니 항이 몇 개가 나왔어? 4개인 거야. 여기까지 맞아? 자, 수민아.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말로만 얘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2xy 또 2yz 또 2zx.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간 2를 묶는 게 익숙하지? 근데 묶어주면 얘는 항 처리가 개별의 항이 아니게 돼가지고 우리가 항의 개수를 세울 때는 아예 괄호 없이 전개하는 게 약간 기본적인 내용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항이 몇 개야? 6개인 거지. 자, 그럼 내가 얘를 전개했을 때 항이 몇 개겠어? 24개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조금 어려워 보여? 아, 오케이. 전개해봐야겠다. 알겠습니까? 요거 좀 잡아놓고 갑시다. 다음 1480번 가보자. 자, 시작해보자.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짝수였으면 좋겠어. 맞아?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 이름을 붙여줬어. 너무 예쁜 얘들이야. 이름을 붙였어. 뭐라고? 10의 자리 숫자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또 뭐라고? 1의 자리 숫자라고 이름을 붙여줬어. 여기까지 맞아? 그럼 내가 여기 이름을 조금 더 세부화해줄게. 10의 자리 숫자 뭐라고 부를 거야? x라고 부르자. 오케이? 1의 자리 숫자 뭐라고 부를 거야? y라고 부르자.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뭐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합쳤더니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 짝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맞아?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다 별표 하나만 해놓고 요거만 적어놓자. 자, 내가 몇 개의 숫자의 합이? 2개의 숫자의 합이 짝수가 나온대. 맞아? 그러면 우리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뭐야? 짝수랑 뭘 더했을 때? 짝수를 더했을 때. 또 누구랑 누구를 더했을 때? 홀수랑 홀수를 더했을 때야. 맞아? 한마디로 내가 어떠한 숫자들을 다 나열되어 있는 숫자라고 한번 해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막 이렇게 쭉 있는 거야. 걔네들을 더했을 때 짝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안에 홀수가 짝수에 들어가 있는 거야. 홀수가 짝수 번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2개를 더했는데 홀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 말은 뭐야? 홀수가 홀수 번 들어가 있다라고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생각해보자. 자, 수민. x는 몇 자리 숫자야? 몇 번째 자리 숫자야? 10의 자리 숫자지. 우리 10의 자리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뭐부터 뭐까지이야? 1부터 9까지. 맞아? y는 어디? 1의 자리 숫자지. y에 들어갈 수 있는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9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시작해보자. 1번 짝짝 한번 가볼게. 자, 수민아. 짝수 x가 짝수인 거 몇 개? 4개. y가 짝수인 거 몇 개? 4개지. 근데 하나만 더 포함시켜주자. 누구? 0까지. 그럼 몇 개야? 5개. 그럼 몇 개야? 총 2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맞아? 두 번째는 뭐랑 뭘 더했을 때? 홀수랑 홀수를 더했을 때지. 자, x가 홀수인 거 몇 개야, 민재? y는 총 몇 개야? 25개.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린 최종적으로 몇 개로 마무리할 수 있다? 45개로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괜찮지? 자, 바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이번에는 1483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어느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가 있는데 어때? 또 서로 다르대. 내가 뭐 할 수 있어?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 나 그러면 X라고 하는 주사위랑 Y라고 하는 주사위랑 Z라고 하는 주사위가 있다고 칠 거야. 근데 얘네들을 3개를 전부 다 곱해줬더니만 뭐가 나왔대? 짝수가 나왔대. 오케이? 자, 그럼 내가 3개의 수를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뭐라고?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알겠어? 이해됐어? 그럼 이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얘는 계산하면 너무 귀찮다고 했었지? 그럼 뭐 하기로 했어? 반대로 봐야지. 얘랑 반대인 건 뭐야? 세 수가 모두 홀수다. 맞아? 얘네 두 개를 더했을 때 뭐가 나와? 주사위 세 개를 굴리는 경우의 수야. 맞아? 이렇게 끝내주자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얘기 한번 해보자. 자, 세 개의 수가 모두 다 홀수라고 했어. x에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개야? 세 개지. y에서 몇 개야? 세 개지. z에서 몇 개야? 세 개야. 맞아? 즉 우리는 세 개의 수가 모두 홀수인 경우의 수를 27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맞아? 그리고 우린 전체는 뭐야? 그냥 주사위를 굴리는 경우의 수였지. 그지? 주사위를 굴리는 거 뭐야? x 경우의 수 몇 개? 6개. y도 6개. z도 6개. 맞아? 6의 세제곱은 몇입니까? 216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216을 27로 빼주게 되니까 최종적인 결과물이 몇으로 나온다? 189로 마무리 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요거 이해돼야 안 돼? 좀 이해됐죠? 자, 그럼 우리 1485번 문제에 별표 3개 한번 쳐줄까?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 자, 내가 똑같아.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 C라고 한대. 얘는 다행히 이름까지 붙여줬어. 이름 붙이는 시행할 필요 없겠다. 맞아? 근데 얘네들 어떻게 할 거야? A, B, C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홀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야. 맞아?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A, B, C 곱이네? 라고 주어지니까 너네가 더 헷갈려. 왜? 홀수라는 조건을 맞추는 게 먼저 해야 되는데 뭔가 A, B, C 뭔가 확인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못 맞추는 거야. 알겠어? 그냥 얘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그냥 A, B, C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홀수라는 말이 아니야. 그럼 얘는 실제 의미가 뭐인 거야? 4개의 수의 합이 홀수라는 거야. 맞아? 4개의 수의 합이 홀수라는 거야. 그럼 4개의 수의 합이 홀수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뭔데? 이 4개의 수 중에서 홀수가 몇 번 들어가 있다는 거야? 홀수번에 홀수가 있는 거야. 뭔가 좀 말이 좀 그런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즉 경우의 수가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내가 홀수가 몇 개 있는 경우 홀수가 3개 있고 짝수가 1개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고. 맞아?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홀수가 몇 개 있고 1개 있고 짝수가 몇 개 있는 거 3개 있는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A, B, C를 해석을 해주는 거야. 알겠어? 자, 잘 생각해보자. 자, 우리 짝수가 몇 개를 씁니다. 1개지. 그럼 우리 A, B, C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짝수일 거야. 맞아? 하나가 짝수일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자. 자, 민재, A가 짝수야. 그리고 A, B, C는 짝수야, 홀수야? 다시, A가 짝수야. 그럼 A, B, C는 짝수야, 홀수야? 요거 생각하지 마. 그냥 A가 짝수야. 그리고 A, B, C는? 짝수지. 왜? 내가 어떤 숫자, 어떠한 정수든 간에 내가 짝수 곱해놓으면 뭐가 되니까? 짝수잖아.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A 하나만 짝수여도 A, B, C 짝수가 된다고. 짝수가 1개인 게 일단 말이 돼, 안 돼? 현재 말이 안 돼. 맞아? 그럼 또 다시 가정 한번 해보자. 이번에 A, B, C,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짝수야. 그럼 이 3개 중에 어때? 3개 곱이 짝수면 A, B, C 3개 중에 적어도 한 짝수여야 되잖아. 그럼 얘도 어때? 짝수가 1개인 건 불가능한 거야. 맞아? 즉 얘는 뭐야? 모순이 발생한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요거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자, 그럼 다음 거 가보자. 이번에는 홀수가 1개고 짝수가 3개야. 자, 마찬가지로 얘기해보자. 자, 짝수가 3개여야 돼. 그 말의 의미는 얘한테 짝수를 1개를 줘도 A, B, C 중에서 2개는 짝수가 나올 거라고. 맞아? 그러면 무슨 말이야? 홀수는 뭐야? A나 B나 C 중에서
하나가 홀수겠구나. 맞아? 그리고 어때? 짝수인 건 뭐겠어? 나머지 것들 알아서 짝수가 되겠네. 라고 인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우리 홀수인 거 먼저 하나 골라보자. 홀수로 올 수 있는 거 누가 있어? A가 올 수 있고 B가 올 수 있고 C가 올 수 있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야.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그럼 뭐야? 나머지 것들 다 짝수겠지. 근데 그 나머지 거는 누구랑 누구야? B랑 C야.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자, 그럼 한번 해보자. 홀수인 거 경우의 수가 1이었어. 근데 요거를 내가 좀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뭐야? A 그리고 B, C 중에서 홀수인 것을 골라준 거지. 맞아? 홀수인 것을 골라준 거야. 홀수 숫자를 골라준 게 아니야. 1, 3, 5 이걸 골라준 게 아니라 A, B, C 중에서 A가 홀수야, B가 홀수야, C가 홀수야. 홀수인 것을 골라준 거야. 맞아? 그럼 이제 실제로 숫자도 골라줘야겠지. 자, 그럼 우리 예를 들어 A를 골랐다고 한번 해보자. 이해했어? 자, 그럼 시작해볼게. 자, A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와야 되는 거야? 홀수지. 1, 3, 5 경우의 수 몇 개? 3개. 맞아? 그럼 민재 B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짝수여야 되니까 3개. C는 몇 개? 3개. 왜? 싹 다 짝수여야 되는 거잖아. 요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수민 이해됐을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내가 홀수인 거를 골라주는 사건과 숫자를 골라주는 사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나온다? 81가지로 나온다. 이해했습니까? 요거 별표 쳐놓고 필기 한 번만 해주자. 요거는 내가 한글로 써준 것도 좀 같이 적어놔. 왜냐면 이거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지 제대로 풀 수 있으니까. 알겠죠? 여기가 다 이해됐나? 자, 그 다음 1487번 가보자. 자, 얘는 좀 빠르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도로망을 얘기를 할 거야. 내가 어디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갈 건데 그거의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가 궁금하다고 하는 거지. 맞아? 그럼 일단 문제를 읽어봅시다.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갈 거야? A 도시에서 D 도시로 갈 거야. 근데 B 도시를 반드시 거쳤으면 좋겠어. 맞아? 그럼 우리 경우의 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자, 어떻게 가야 돼? 내가 A에서 B를 거쳐야 되니까 B 한 번만 들렸다가 어디로 갈 수도 있어? D로 갈 수도 있지. 맞아? 또 어떻게 갈 수도 있어? A에서 어디로? B로 갔는데 여기에서 C로 갔다가 D로 갈 수도 있어. 맞아? 또 뭐가 가능해? A에서 C로 갔다가 B를 거쳐서 D로 갈 수 있다는 거야. 맞아? 총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몇 개 존재해? 3개 존재하는 거지. 맞아? 이 경우에 우리가 순수하게 다 계산을 해줘야 돼. 오케이? 자, 수민씨,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개? B에서 D는 몇 개? 자, A에서 B 몇 개? B에서 C 몇 개? C에서 D는? A에서 C는? C에서 B는? B에서 D는? 어때? 이 3개들을 다 이거 해준 건 다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겠지?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경우의 수 몇 개야? 9개. 두 번째 거 12개. 세 번째 거 12개. 맞아? 최종적으로 다 더해주니까 몇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 33이라고 경우의 수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우리 1491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수민이 요즘 학교에서 뭐 하고 있어? 요즘 학교에서 뭐 재밌는 거 없어? 배구? 배구 하고 있어? 아 진짜? 구기대 뭐 했어? 배구 하나? 오, 멋있다. 어때? 주전으로 나갔나요 혹시? 제가 응원을 열심히 해요. 응원 열심히 했어? 아 근데 확실히 응원이 있고 없고 차이 큽니다. 민재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그때 축구인가? 예. 어떻게 됐어? 저희 다음 주 경기에 다음 주에 뭐 본선이 아니면은 아니 그 학교 대회를 따를 어. 반 대항전이 떨었어요. 반대항전을 한 건가? 그렇 지난번에? 반대항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반대항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럼 학교에서 하는 거야? 학교끼리 부는 거 이미 했어? 지금 본선 진출했어요. 오 그리고 또 그 다음 대회 언제야? 6월 달이었는데 애초에 근데 애초에 3학년 2학년 미리로 떠서 아 네. 오케이 일단 알겠어. 일단은 근데 나갈 수 있으면 나가봐. 알겠지? 대신 뭐 그날 뭐 숙제나 그런 것들만 따로 마무리하면 되니까. 알겠지? 자 아무튼 자 둘 다 답 못 나왔어? 몇 번 나왔어? 몇 번이야? 민지 몇 번이야? 4번. 수민이 몇 번이야? 4번. 오케이 나랑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4개 지점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어. 근데 내가 B랑 C 지점 사이에 도로를 추가해가지고 A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가 142가지가 될 거래. 맞아? 자 일단은 A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갈 수 있어? A에서 B로 갔다가 D로 갈 수 있고 또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갈 수 있고 또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D로 갈 수 있고 A에서 C로 갔다가 바로 D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4가지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바로 얘기를 해볼게.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개? 2개. B에서 D로 가는 거 몇 개? 3개.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고 A에서 B로 가는 거 2개. B에서 C로 가는 거 몇 개야? 모르지? N개라고 얘기 한번 해보자. N개. C에서 D로 가는 거 몇 개? 2개.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 A에서 C로 가는 거 3개, N개, 3개. 마무리해줘야 될 거고 자 마무리 거는 뭐야? 3개, 2개라는 거지. 맞아. 얘네들의 총합이 142가 돼야 된다. 즉 얘네들을 우리가 다 더해준 값을 확인해줘야 될 것 같아. 맞아. 다 더해보니까 우리는 13n 더하기 12라는 친구를 14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 13n이 130, n이 몇이다? 10이구나. 내가 10개의 다리를 세워줘야겠다.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했었죠? 여기까지. 다음 1493번 가보시죠. 자, 요거 양의 약수 세는 거 기억이 날 겁니다. 민재, 우리 양의 약수 어떻게 세야 돼? 일단 뭐 먼저? 소인수분해 먼저. 자, 우리가 720을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아마도 2의 4승과 3의 제곱과 5라는 친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세야 돼? 마지막 민재 어떻게 세? 그지? 뭐에 더하는 거야? 지수한테 1씩 더한 거를 곱해주는 거야. 맞아? 우리가 요걸 30이라고 외웠잖아. 이렇게 외운 거잖아. 근데 외운 거 말고 우리 정확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우리가 약수라는 경우는 사실 여기 있는 주어진 것들에서 내가 몇 개씩 곱할 건지를 골라주는 경우에지. 맞아? 즉 내가 2를 총 4번까지 곱해줄 수 있는데 2를 하나도 안 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4개 곱하는 것까지 경우의 수가 5개인 거지. 3도 마찬가지야. 하나도 안 곱하는 거에서부터 2개 곱하는 것까지 경우의 수가 3가지. 5도 안 곱하는 거랑 하나 곱하는 거 경우의 수가 2가지인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떤 것도 안 곱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지고 세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고등학교에선 조금 더 활용이 돼서 나오겠지. 어떻게 나와? 180의 약수 중에서 뭐의 개수를, 짝수의 개수를, 또 뭐의 개수를, 3의 배수의 개수를 따로따로 세게 해주는 거야. 맞아? 자, 일단 우리 180부터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2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에다가 5인가요? 여기까지 맞나요? 여기까지 맞죠? 이해했어? 자, 그 중에서 우리 짝수의 개수라고 했어. 맞아? 자, 우리 짝수는 결국에 소인수에 뭘 포함하고 있는 게 짝수야? 짝수. 소인수에 뭘 가지고 있는 거야? 2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우리 짝수의 동음이 의어는 2의 배수잖아요. 맞아? 결국에 짝수라는 얘는 소인수의 2를 가지고 있는 친구야. 한마디로 내가 경우의 수를 셀 때 2를 하나도 곱하지 않는 거는 제외해줘야 된다는 거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라는 값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원래 2의 경우의 수가 3개였어야겠지. 안 곱하는 거, 1개 곱하는 거, 2개 곱하는 거. 그 중에서 안 곱하는 걸 제외해주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2개. 3은 어때? 안 곱하는 것까지 3개, 5도 안 곱하는 것까지 2개. 총 12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야. 맞아? 자, 결국에 또 우리 Q도 한번 봐볼까? Q는 3의 배수가 궁금한 거야. 우리 3의 배수라는 말은 또 결국에 뭐야? 3을 뭘로 가지고 있는 수? 소인수로 가지고 있는 친구란 말이야. 그치? 한마디로 3을 안 가지고 있는 친구를 제외해준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안 가지는 것까지 3개, 3을 안 가지는 거 제외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2개, 5도 2개, 동일하게 12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최종적 P랑 Q를 합해서 나오는 거는 24개다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괜찮아요? 자, 우리 다음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요건 조금 중요한 문제들이야. 너네가 제일 좀 헷갈리기 쉬우니까 우리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500원짜리 동전이 1개, 100원짜리가 3개, 10원짜리가 4개 있다고 해요. 내가 얘네들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금액을 만들 건데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했으면 좋겠대. 맞아? 자, 일단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뭐에 대해서 보고 있어? 금액에 대해서 보고 있어. 오케이? 자, 가장 기본적. 자, 이건 세상을 외워줘. 이건 너네가 문제풀이의 순서야.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물어봤다면은 너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더 적은 돈으로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나?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자, 500원짜리 동전이 있지. 자, 100원짜리 3개로 우리 5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어. 그러면 그냥 냅둬야 돼. 맞아? 또 어때? 우리 10원짜리 4개로 100원짜리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어. 그럼 그냥 냅두는 거야. 알겠어? 근데 만약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 100원짜리 동전이 5개야.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500원을 100원짜리 5개로 쪼개야 돼. 알겠어? 요거는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자. 100원짜리가 있으면 약간 루틴처럼 확인을 하는 거야. 더 적은 금액으로. 큰 거 제작 가능? 알겠지? 요거를 꼭 생각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뭐 요거는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놨으면 좋겠고. 자, 시작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우리 500원짜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 민재 경우의 수 몇 개야? 2개야. 100원짜리 어때? 경우의 수 몇 개겠어? 4개야. 10원짜리 몇 개야? 5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라고. 근데 어때? 우리 1개도 안 내는 건 안 되잖아. 그럼 500원을 안 내는 경우의 수, 100원도 안 내는 거, 10원도 안 내는 거, 1개의 경우의 수를 빼줘야 한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즉, 자, 2, 4, 8, 바로 40 빼기 1이니까 최종적인 경우의 수가 39가 되는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괜찮아?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것도 바로 한번 봐볼까? 1501번이야. 자, 이번에는 돈을 지불하는 어떤 경우의 수야?
방법이야. 우리 방법은 너무나도 명확해. 내가 1,000원을 지불할 때 1,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내는 거나 500원짜리를 2개 내는 거나 100원짜리를 10개 내는 거나 다 다른 방법이라는 거야. 금액은 어때? 똑같잖아. 왜? 금액은 말 그대로 결국에 돈만 보는 거니까, 얼마를 냈는지만 보는 거니까. 맞아? 근데 방법은 내가 어떻게 내는 건지도 다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방금 전 과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10원짜리로 100원짜리 만들 수 있나? 100원으로 1,000원 만들 수 있나? 셀 필요가 없다고. 오케이? 바로 얘기해보자. 자, 10원짜리 4개지. 경우의 수 몇 개? 5개. 100원짜리 경우의 수 4개. 1,000원짜리 2개. 맞아? 근데 0원 지불하는 거 빼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504번입니다. 우리 별표 쳐주세요. 자, 1,000원짜리 몇 개? 5,000원짜리 몇 개? 만원짜리 몇 개? 근데 내가 얘를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뭘 셌어? 방법의 수를 셌더니만 59가지가 나왔대. 맞아? 자, 생각해보자. 우리 1,000원짜리 지불하는 경우의 수 몇 개야? 4개야. 5,000원짜리 지불하는 경우의 수 몇 개야? X 플러스 1개지. 만원짜리 지불하는 경우의 수 몇 개야? 3개야. 맞아? 얘네들 우리가 전부 다 곱했을 때 몇이 나와야 될까? 60이 나와야 되는 거지. 왜? 우리는 사실 0원짜리 지불하는 경우를 빼줬어야 되는 건데 안 빼고 그냥 더해줘도 되는 거잖아. 얘가 60이 나온다. 그러면 민재 x 플러스 1이 몇이야? x 플러스 1은 5지. x가 몇이야? 4인 거야.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괜찮아? 자, 그럼 생각해보자. 수민, 우리 1,000원짜리 3장으로 5,0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5,000원짜리 4장으로 우리 만원짜리 만들 수 있어? 없어? 가능하네.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만원짜리를 5,000원짜리 2장으로 쪼개서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뀐 거야? 내가 1,000원짜리가 몇 장 있구나. 3장 있구나. 5,000원짜리는 몇 장 있는 거야, 수민? X 플러스? 그치, 8장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했어? 그 다음에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세주자. 자, 1,000원짜리 내는 경우의 수 몇 개? 4개. 5,000원짜리 내는 경우의 수 몇 개? 9개. 맞아? 근데 1을 빼줘야 되는 거겠지? 맞아? 그러니까 몇이야? 최종 경우의 수가 35가지가 나타나는구나.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다음 1505번입니다. 자, 길찾기야, 길찾기. 최단거리라는 말이 붙은 길찾기야. 자, 최단거리라는 말이 붙었으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은근 쉽지. 이거 아닌데? 1505번이야? 미안해. 이거 깜짝이야. 문제가 달라서 깜짝 놀랐네. 자, 시작해보자. 자, 어떻게 세기로 했어? 그냥 방법을 하나하나 세주면 돼. 자, 민재가 한번 해줄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수 몇 개? 하나지. 여기는? 하나. 여기는? 하나. 여기는? 하나.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모이는 화살표의 개수를 확인해 준 거지. 그 화살표에 속해 있는 얘들을 다 더해 주는 거야. 맞아? 얘는 어때? 화살표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더할 게 없는 것 뿐인 거야. 맞아? 그러면 여기는 화살표 2개 모이니까 3. 여기는 2개 모이니까 4. 2개 모이니까 5인 거지. 맞아? 화살표가 한 개만 내려가니까 3. 2개 모이니까 7, 12. 7, 7. 맞아? 그럼 얘 몇이야? 19. 얘 26으로 그냥 세주는 방법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요거는 그냥 진짜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잡아놓고 가. 여기까지 괜찮아? 안 괜찮아? 이해했어?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1506번이지. 자, A 지점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갈 거야? B로 갈 거야. 근데 P 또는 Q를 지나갈 거래. 맞아? 그럼 우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세줘야 될 것 같아. 하나는 뭐겠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또 어디야?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우리 두 가지를 세워줘야 돼.
맞아. 자, 그럼 우리 A, P, B부터 한번 봐볼까? 자, 수민, A에서 P로 가는 거 경우의 수 몇 개일까? 3개지. 왜? 1, 1, 1, 2, 3이니까. 맞아? 그럼 우리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개일까? 4개야. 맞아? 얘네 두 개를 곱해주니까 최종적인 경우의 수 몇 개? 12개인 거지. 자, 민재, A에서 Q로 가는 거 경우의 수 몇 개? 세봐. 1, 1, 1, 2, 3. 3개지. Q에서 B는? 여기 몇이야? 여기 지워. 이거 없어. Q에서 B야. 1, 1, 1, 1, 2, 3, 3, 6. 그럼 총 경우수 몇 개? 18개. 맞아? 즉 얘네 두 개를 더하니까 몇 수로 나오는 거야? 30가지의 방법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확실히 이해됐어 다들? 수민 이해됐어? 민재 이해됐어? 요거를 꼭 잡아줘야 돼. 오케이? 자, 다음 1509번입니다. 마지막 유형이지. 내 기억 마지막 유형입니다.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너넨 싫어하겠지? 너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이 유형을. 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해. 자,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어떠한 거 하나를 고정시키면 편해진다 라는 인식을 머릿속에 잡아두세요. 알겠어? 근데 고정시키는 것도 아까 전에 우리가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0이다 라는 문제를 봤잖아. 뭘 찾아줬어? 개수가 제일 큰 걸 찾아줬지. 무슨 말이야? 영향력이 제일 큰 놈을 찾아준 거야. 맞아? 자, 그러면은 이런 색칠 문제에서 영향력이 제일 큰 놈은 누구야? 가장 많은 면과 접하고 있는 친구야. 맞아? 얘 같은 경우는 누가 제일 많이 접하고 있어? B라는 친구를 기점으로 보는 게 제일 좋겠지. 오케이? 맞아 아니야? 맞지?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의 과정만 더 추가시켜 달라고 부탁 하나만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B 누구한테 영향을 줘? 일단 바로 옆에 있는 얘 C한테 주지. 맞아? C는 누구한테 줘? D한테 줘. D는 누구한테 줘? A한테 줘. A는 다시 누구한테 줘? B한테 주지. 맞아? 우리 약간 이런 식으로 순환되는 경우가 나타날 거야. 그지? 이렇게 순환되는 경우. 순환되면은 마주보고 있는 얘들이 같을 때 다를 때로 쪼개주세요. 알겠어?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야? 누구랑 누구가 같을 때 A랑 C가 같을 때랑 A랑 C가 다를 때로 쪼개주자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쪼개주는 시행을 많이 해주세요. 혹시 나는 항상 얘기해. 틀릴 바에는 쪼개. 알겠어? 계산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게 훨씬 나아. 알겠지? 자, 우리 색깔이 몇 가지 색깔이야? 5가지 색깔이야. 그럼 우리 위에 있는 거 핑크색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 자, B한테 색깔 고정할 겁니다. 몇 가지 색깔 중에 5개 중에 1개를 넣을 거야. C는 어때? B랑 달라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4가지겠지. 그 다음에 A는 어때? C랑 같아야 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야? 1가지인 거야. 맞아? 자, 마지막 D는 어때? A, B, C랑 달라야 되는데 A랑 C가 같네? 색깔 몇 개 쓸 수 있어? 3개 쓸 수 있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A랑 C가 같은 경우의 수 몇 개야? 60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다음은 A랑 C가 다른 걸로 들어가 보자. 이번엔 노란색으로 갈게. 동일해. B의 경우의 수는 5개로 같을 거야. C도 어때? 4개로 같을 거야. 근데 어때? A가 달라져. A는 어때야 돼? B랑도 달라야 되고 C랑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몇 개야? 3개야. 맞아? D는 어때? A, B, C랑 모두 달라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몇 개야? 2가지라는 거죠. 맞아요? 자, 그 우리 총 경우의 수 몇입니까? 5, 4, 20에 3, 2, 6, 120이라고 나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네들을 더해주게 되면 값이 몇으로 나온다? 180으로 나타나게 된다. 맞아?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 같다랑 다르다고 안 잡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궁금할 수 있잖아. 그럼 안 잡고 한번 풀어보자. 자, B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5개. C 몇 개? 4개. D 몇 개? 3개. A 몇 개? 얘네만 다르면 되네. 3개. 맞아? 어때? 3, 3은 9, 4, 5, 20, 180.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린 이렇게 문제를 풀어준다 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한 가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51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 E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의 색깔로 칠하려고 해. 한 가지의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부분에는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여 구분할 때. 오케이? 내가 내가 잘못 얘기했다. 방금 전 거. 미안해. 자, 요거 하나만 다시 얘기할게. 내가 아까 영향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 자, 이렇게 끝내야 돼. 얘는 뭐야? 고정인 거지. 얘 고정이야. 자, 얘 영향이 미쳤어, 안 미쳤어? 미쳤지? 끝난 거야. 오케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A랑 C가 같다, 다르다를 안 쪼개도 돼. 알겠어? 이런 경우에는 안 쪼개도 돼. 근데 우리 1512번 봐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쪼개야 되는 거야. 내가 아까 전에 말을 하나 잘못 얘기했어. 자, 민재 얘 뭐 고정시킬 거야? C 고정시킬 거지. 자, C 고정시켰어. 자, 수민아, 얘 누구한테 영향력 줘? 아무나. B. B는 누구한테 줘? E. E는 D. D는 A. A는 다시 B. 어때? 얘는 고정된 거니까 무시해놓고 봤을 때 영향력을 주는 얘들끼리 회전관계가 나타났지. 이런 경우에는 쪼개야 돼. 알겠지? 이런 경우에 쪼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A랑 E가 같을 때, A랑 E가 다를 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그대로 얘기해 보시죠. 자, C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5개. A 몇 개? 4개. E 몇 개? A랑 E가 같아야 되니까 1개. D는 어때? A랑 C랑만 다르면 되겠네. 3개. B도 마찬가지. 3개. 맞아? 즉 경우의 수가 몇 개야? 180개가 나온 거지. 이해했습니까? 다음에 A랑 E랑 다를 때로 하자. C 몇 개? 5개. A 몇 개? 4개. E는 어때? A랑도 달라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개야? 3개. D는 어때? A, C, E 다 달라야 돼. B도 A, C, E 다 달라야 돼. 여기까지 맞아? 예, 맞아? 그럼 어때? 얘 경우의 수 몇 개야? 240인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종적인 답이 몇 개로 나온다? 360개로 도출이 된다는 거야. 맞아? 그럼 이제 마무리 확인해보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하면 이번에 어떻게 되는데? 라고 얘기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C에 5개, A에 몇 개? 4개. A가 B한테 영향력 주고 C도 영향력 줬으니까 몇 개? 3개. E는 2개는 달라야 되니까 3개. D는 어때? 3개랑 달라야 되니까 2개인 거지. 여기까지 맞아? 그럼 어때? 4, 5, 20. 3, 3은 9, 9, 2, 18. 뭐야? 360 똑같이 나오네? 잠깐만. 내가 그럼 뭐 하나를 잘못 생각했었나 보구나. 아무튼 내가 요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요. 아예 이렇게 영향력을 주면은 원래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뭐 하나를 잘못했나? 5, 4, 3, 3, 2, 5, 4. 4랑 3. A랑 C랑 다른 경우니까 3개가 맞고 C랑 B가 다른 경우니까 E가 맞고 A, C, E가 다른 경우니까 2가지가 맞고 그러면은 얘가 왜 이렇게 나왔지? 더하기를 잘못했구나 그냥 내가. 미안합니다. 뭐가 이상한가 했네요. 나 2개 더하면 몇이야? 내가 어이가 없어서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자, 아무튼 요렇게 순간 너무 더워졌어요. 순간 이 세 개를 이렇게 고정되지 않은 얘들끼리 순환 관계가 나타나면은 요렇게 쪼개줘야 된다. 혹시 나 방금 전 것도 혹시 계산 실수했었니? 1509번? 그건 아니었지. 고정된 거를 제외하고 순환 관계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안 쪼개도 되는 거고, 고정된 친구를 기점으로 순환 관계가 나타나게 되면은 뭐 다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이랬지. 그래도 혹시 불안하잖아, 사실. 맞아? 불안할 거야. 그럼 불안하면 어떻게 하면 돼? 쪼개면 돼. 왜? 쪼개면 안 틀릴 거니까. 알겠지? 그냥 기본 전제는 이렇게 잡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